안녕하세요. 개냥이와 고니 채널입니다. 자, 오늘도 그래도 계속 가라. 소제목은 고난과 역경의 의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폭풍이 불어오는 것, 그것이 여기 초원에 사는 사람들의 엄연한 현실이란다. 폭풍은 종종 불시에 우리를 덮쳐오고는 하지. 어떤 때에는 폭풍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폭풍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란다. 폭풍이 우리를 강타하면 우리는 그 위력과 사나움을 겪으면서 그저 최선을 다해 이겨내는 수밖에 없지. 인생 역시 그것과 비슷하단다. 힘겹고 나쁘고 극도로 추잡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지. 질병, 사고, 가난, 외로움, 배신, 악몽, 파산, 사랑하는 이의 죽음 등등. 만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병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공격해 오지. 그리고 나서 나이를 먹고 늙으면 그나마 남아있던 머리카락과 위엄마저 빼앗겨버리고 만단다. 내 처제가 되는 내 할머니의 사촌과 내 할머니의 삶의 폭풍을 많이 겪은 사람의 예라고 할 수 있지. 노인이 제레미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유니스 할머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냐, 처제는 아직 젊은 나이에 첫 번째 남편을 잃었단다. 나중에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는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 게다가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아들마저 1967년 벌어진 전쟁의 와중에 외국에서 전사하고 말았단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남편이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유니스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첫인상은 어떻더냐? 웃고 계세요. 제레미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 이 주변에서 유니스 할머니보다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강인한 사람은 없을 것 같구나.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기에 그와 같은 인생의 폭풍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었다는 것은 삶의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란다. 왜냐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리라는 현실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거든. 삶이란 살아내도록 되어 있는 거지 피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니스 할머니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도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서를 전해주지 않는단다. 10가지 정도로 쉽게 요약되어 있는 집진서는커녕 100가지로 장황하게 들어놓은 곳도 없더구나. 경험과 상황을 바탕으로 그날 용감하게 맞서는 것이 영혼의 연료이자 정신의 에너지가 되는 셈이지. 그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이루게 될 테니까. 너는 매일 아침 내 인격의 깊이를 더하고 내 지식을 늘리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닌 채 잠에서 깬단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경험일지라도 모든 경험은 다 선물이지.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도 그가 친구든 적이든 간에 모두 다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단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과 다루기 힘든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인내와 관용을 배우기도 하는 법이거든. 바람직한 경험 또한 삶의 현실의 일부지. 두세 번의 바람직한 경험이 상당수의 좋지 않은 경험보다 더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단다. 그리고 악도 선일 수 있음을 배울 수도 있어. 비록 그 일을 겪을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격언이야말로 명백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게야.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을 통해 내가 더욱 강해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한층 더 지혜로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그렇게 작용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 당금질이라는 경험을 요하는 거야. 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제레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금질이란 벌겋게 달궈진 강철을 차가운 물에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물에 담금으로써 강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단다. 늙은 매가 말을 받았다. 이따금 우리는 느닷없이 위기나 어려운 사건에 빠지게 된단다.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보다 강해질 수 있어. 물론 그 실망이나 슬픔, 비탄과 같은 어려운 현실에 잘 대처하는 당금질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보상이지. 그러한 감정을 거부하지 않는 것도 그 과정의 일부야. 실망이나 슬픔, 비탄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인간의 온갖 감정을 다 경험해야 할 필요성까지 거부해서는 안 된단다. 우리 영혼이 울 때라고 알려주면 울 수 있어야 해. 이것이야말로 슬픔을 균형 있게 자리매김하는 의식이자 상황을 제어하는 능력을 얻는 의식의 일부지. 그러니까 비통함과 슬픔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겠군요. 제레미가 말했다. 그럼 비통함도 다 목적이 있단다. 슬퍼한다고 해서 내가 약하다는 뜻은 아니야. 다시 한번 조화와 강인함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단다. 애통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당금질하는 과정의 일부지. 늙은 매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한증막이라고 부르는 부활 의식에 얼마나 자주 참가해 봤느냐? 제레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200번 정도요? 그런데 왜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족 사람들은 그 의식이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깨끗이 정화시켜 준다고 믿고 있단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경내에서 우리를 정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올리지. 뜨거운 돌 위로 물이 쏟아지면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땀을 줄줄 흘리게 되는데 땀을 흘리는 것이 곧 우리의 정화시켜주는 행위이자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란다. 그런데 애통해 하는 것에도 그 의식과 비슷한 면이 있더구나. 상실감과 분노를 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거든.
삶의 폭풍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은 그것이 옳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단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폭풍이 불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상 그것들이 옳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해. 그리고 그것들이 닥쳤을 때에는 제일 먼저 최선을 다해 용감하게 맞서야 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나는 그동안 서로 다른 짐승들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아왔단다. 늙은 매가 말했다. 들소는 폭풍우가 불거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든 간에 바람의 위력 앞에 용감하게 대항하지. 말은 덤불이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을 찾은 뒤 꼬리 부분으로 바람에 맞서고 있단다. 어떤 새들은 날개 속에 고개를 파묻은 채 깃털을 부풀리기도 하고 또 다른 새들은 뇌조처럼 풀밭이나 낮은 덤불 속에서 피난처를 찾기도 한단다. 어찌되었든 간에 모두들 바람과 추위를 견뎌낼 방법을 찾아내지. 우리가 어떻게 폭풍에 맞서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로지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단다. 옛날에 우리 부족 사람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지도자를 뽑았어. 부족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리 유별난 일은 아니었단다. 요즘에는 선거철이 되면 무슨 일을 하겠노라고 공약들을 내걸던데 사실은 가장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구나. 나는 옛날이 더 좋았단다. 그 시절에는 어떤 사람이 이미 이루었거나 겪어온 일들을 통해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 친구나 친척들 사이에서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지.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얻은 거란다. 그는 용감한 전사로 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공격에 나서고 가장 나중에 물러섰어. 한결같은 성품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지. 다른 사람에게 뭘 하라고 시키는 대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오로지 행동으로 보여주었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을 타기 시작한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란다. 홀로 서 있는 사람에게도 온전한 가족들이 있었지. 그는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는데 자식들을 금이야 오기야 여겼단다. 어느 해 여름 그의 어린 딸이 곰의 공격을 받았단다. 그런데 상처가 너무 깊은 나머지 마을의 가장 노련한 의사조차도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없었다는구나. 홀로 서 있는 사람과 그의 아내는 무척 비통해했지. 그렇게 애통해했지만 슬픔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어. 딸을 묻은 다음 홀로 서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애도의 표시로 자신들의 전 재산을 포기했단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족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전통은 아직도 남아있지. 아무튼 그 바람에 그의 가족들은 가난해졌지만 이내 사람들이 집을 포함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져다 주었단다. 홀로 서 있는 사람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포기했던 재산을 다시 모으고 딸의 일주기의 치를 영혼 해방식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단다. 그들 부부는 잔치를 준비하고 마을 사람 전부를 초대했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홀로 서 있는 사람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단다. 딸의 죽음을 견딜 수 없었던 아내가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거든. 홀로 서 있는 사람과 그의 아들은 망연자실했지. 다시 한번 그들은 모든 마을을 포함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모조리 포기한 채 다시 가난해졌단다. 그런 다음 홀로 서 있는 사람은 아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지. 그리고 1년 동안 자기들끼리만 살았다는구나. 그 기간 동안 홀로 서 있는 사람과 그의 아들은 사냥으로 끼니를 연명하면서도 말을 몇 마리 장만했지. 그러다가 아내의 일주기가 다가오자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잔치를 준비했단다. 다시 한번 그들은 전 재산을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다는구나. 홀로 서 있는 사람이 멀리 나가 있는 동안 오랫동안 존경받고 추앙받아온 나이든 지도자가 자기 자리에서 물러났단다. 그런데 사임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한테 홀로 서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라는 조언을 했다지. 노인이 조언하기를 홀로 서 있는 사람이 했던 식으로 역경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역경을 통해 강해졌을 거라고 했다는구나. 역경을 통해 얻은 강인함은 역경에 다시 부닥쳤을 때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법이라오. 노인의 말이었단다. 그렇게 해서 홀로 서 있는 사람은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단다. 전쟁터에서 보여준 용감한 행동이나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승리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삶이 자기 앞길에 던져놓은 역경에 맞섰던 그의 태도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지. 제 생각에는 홀로 선 사람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 같군요. 제레미가 말했다. 그랬다더구나. 역경이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니까. 늙은매가 대답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곳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 삶의 폭풍이 몰고 오는 바람과 추위와 어둠에 맞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겪어야 할 일이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읽어야 될 소제목은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